아이고 이게 뭐야 또 들어왔네. 어제도 돈이 들어오던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자꾸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야?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가 잘못 보냈나 보다 돌려줘야지. 그런데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하루아침에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계좌가 전부 막히고 경찰 조사를 받고 심지어 사기 방조 혐의까지 받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장과 인생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구독하시고 남보다 빠른 혜택 받아가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쉽도록 한 어르신의 사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자 어르신은 올해 72이셨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며 지내오신 분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확인하셨습니다.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입금 100만 원. 어르신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며 멍해지셨습니다. 연금도 아니었고 자녀분이 보내신 돈도 아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잘못 보낸 걸까? 그날은 그냥 두기로 하셨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다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1원이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에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같기도 하고 영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다시 1원이 입금됐습니다. 이번에는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신고? 내가 뭘 잘못했지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계속 통장이 떠올랐고 휴대전화를 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용기를 내어 전화번호 같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할머니, 제가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좀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은 마음이 조금 놓이셨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제가 괜히 걱정했네요. 어르신은 상대가 알려준 계좌로 그대로 돈을 송금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돈을 보내고 2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다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문자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은행 앱을 열어보셨습니다. 정말로 통장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와서 그냥 돌려줬을 뿐인데요. 하지만 은행 직원의 답변은 차분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는 무조건 계좌를 정지해야 합니다. 해제를 원하시면 경찰 수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의 통장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도 생활비도 카드 결제도 모두 막혔지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셨습니다. 본인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셨지요. 조사를 받고 나서야 모든 상황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전화를 걸어 돈을 돌려달라고 했던 사람은 범죄자였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선의로 돈을 돌려주셨을 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이 되어버리셨던 겁니다. 지금 보신 사례는 실제로 전국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이용 사기 수법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돈을 잘못 보냈다. 신고가 들어간다. 이런 말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고 송금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범죄 자금을 다른 사람 통장을 통해 빼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돌려준 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 방조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범죄자들은 자기 계좌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 잘못 없는 사람 통장에 돈을 먼저 넣고 그 사람이 돌려줘야 하나 보다 하고 다른 계좌로 보내게 만들어 자금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의로 행동했어도 경찰과 은행 입장에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범죄자와 통화하고 범죄자에게 돈을 송금했으니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1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돈이면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번호를 알려줘도 통화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신고 들어갑니다. 이런 말은 불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전화를 하는 순간 범죄자와 전화통화를 한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반드시 은행 고객센터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은행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은행이 정상적인 절차로 반환을 도와줍니다. 개인이 직접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넷째, 가족에게 먼저 알리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녀나 보호자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착한 마음이 범죄에 이용되는 세상입니다. 괜히 문제 생길까봐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처리할 일도 아닙니다. 은행과 경찰이 절차대로 처리하게 두셔야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통장을,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공유하여 꼭 예방하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